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날 12시 5분부터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간증과 또한 목회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강릉 제자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종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릉에서 오셨는데 오늘 춘천은 상당히 추운 날인데 강릉은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영동은 항상 영서보다는 좀 따뜻하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추운 폭에 속합니다. 아, 그렇죠. 출발할 때 많이 추웠습니다. 날씨 기온 차이가 보니까 하여튼 우리보단 철원이 더 추운 것 같은데 강릉 한 이 영동 쪽은 확실히 좀 더 따뜻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강릉 제자들 교회를 먼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강릉 제자들 교회는 2001년에 일대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2010년에 제가 제2대 목사로 어떻게 보면 부임해서 온 케이스입니다. 아, 21세기에 개척된 교회네요. 네네. 위치는 어디 있나요, 강릉에? 현재는 강릉시 옥천동에 있고요. 네. 예배당이 뭐 대부분 대형 어떤 그 마트에 그 마트 근처에 있거든요. 강릉시 옥천동에 큰 대형 마트라고 그러는데 그 마트 옥천동 오거리에서 한 100m 정도 거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뭐 처음부터 그 위치였나요? 아닙니다. 목사님 오셔서 한번 옮기셨나요? 예. 제가 와서는 한번 옮겼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제 2010년도에 처음 왔을 때는 강릉의 교동 택지 구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상가에 있었는데 역시도 지금도 뭐 이제 상가 교육이긴 한데 13년 전에 이제 옮겼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합동 측 교회인가요? 네, 저는 예정 합동 측 교회입니다. 목사님 고향 자체가 강릉이시네요. 네, 제가 이제 거기서 강릉에서 태어나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대략 한 10년 정도 타지 생활하다가 40을 이제 막 즈음해서 강릉으로 다시 온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 영동 지역도 제가 볼 땐 그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많이 낮은 곳이고. 네.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강릉에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아, 예. 저는 이제 뭐 모태 신앙은 아니었고 저희 큰 누님이 제가 이제 사남매인데 저희 위로 누님이 셋이에요. 아유 뭐. 근데 이제 1번 큰 누님이 이제 10대 때 예수를 믿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식구들 한 명 이제 전도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누나, 세 번째 누나가 따라 나가고 마지막에 세 번째 저희 어머니가 따라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5번째로 교회를 하는 곳에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10대였습니다. 저도. 그 누나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도되시는 분들 있네요. 그 얼마 전에도 우리 춘천에 그 허창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 딸 10명의 아들 하나인 그 11남매 중에 유일한 아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큰 누님 이런 집안도 있구나. 아들 낳으시려고 세상에 딸을 많이 낳으셨는데 근데 되게 이게 누님들 딸 많은 집의 그 1번 특히 1번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게 종교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복음에 대한 기회성이라고 큰 누님 이제 신앙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남달랐고 그러시군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까지 전도하고 제가 5번째로 이제 전도가 된 거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찍 좀 67세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생을 마감하시기 전 한 1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 그래서 결국은 큰 누나로 시작된 이제 복음 전도가 다 그렇게 되고 제가 또 이렇게 목회를 하기까지 된 것 같으네요. 그럼 큰 누님은 지금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안양에 있고 큰 누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들 뭐 신앙생활 열심히들 하세요. 큰 누님도 역시 권사고 매형도 장로님이고 뭐 누님들 다 권사 장로 매형도 다 장로. 그럼 매형이 다 장로님이시면 장로님 3분, 권사님 3분. 어이구야 막내는 목사님 이런 거네요. 그렇군요. 정말 뭐
누가 이제 그 중에 뭐 불신자 있다면 조금 더 예. 기도하겠지만 참 아름다운 예. 가정의 신앙사네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 어머니도 사실 누님한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고 10일도 안 돼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는 분이에요. 예, 어머니도 네. 이제 권사님이시긴 한데 이제 은퇴 권사신데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보면 저희들의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집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네. 이제 어머니 참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누님들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사실 유교 집안이었는데 저희 아버님 집안이 저희가 다 그런 영향 아래서 사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전도되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아버님 형제들인 저희 사촌이 되는 거죠. 네. 사촌 형님 누님들도 같은 시기에 우리 누나가 전도를 하는 건 아닌데 같은 시기에 어떻게 다들 아름아름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아버님 형제가 삼형제인데 네. 삼형제의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됐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어떤 특정 한 사람이 전도를 한 게 아니고 각자의 생활권에서 누군가가 아름아름 전도를 하고 전도를 받았던 케이스인데 다 그렇게 됐어요. 특별한 은혜네요. 예, 그러다 가문이 다 전도가 된 거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다 우리가 모여서 뭐 명절 되면 세상 사람들 차례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세월을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집은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그럼 그 집안에 목사님 말고 또 목사님 계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누님들이 3명이나 있으면 네. 목사님 어릴 때는 좀 특별 대우 많이 받으셨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억울한 지점인데 그게. 되게 왜 그렇잖아요. 누님들 많고. 예, 그렇죠. 남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제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편중된 어떤 자기 자녀 사랑에 대한 어떤 편애 뭐 이런 것들을 물론 뭐 아들 하나니까 편애 나름 하셨겠죠. 그건 3번 얘기 들어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맨 그 셋째 누나 얘기를 들어봐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머니가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고 저 또한 이제 이상하게 저는 뭐 누님들 숲에 자랐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여자들 숲에서 누님들 숲에서 뭔가 이렇게 지내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여성화되어 가는 게 싫어져서 여성스러워지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좀 여성적이지 않은 놀이를 하려고 누님들하고 같이 뭘 놀아도 같이 끼어서 놀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촌 형님들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고 주변에 친구들도 거의 이제 뭐 남자 친구들 뭐 더 가깝게 지내면서 좀 그래서 남들이 보면 목사님은 여자들 숲에서 자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들 대부분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뭐 이제 여성화된 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반작용스러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혹독하리만큼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사실 이제 영동권은 지금 그런 이제 제도가 없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막 시작할 때만 해도 영동권역에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 세대나 저희 세대 때는 보면 예전에 단기사병이라고 방위병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향 지키는. 예, 고향 향토방이라고 그래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신체 검사 받았을 때 1급이 나왔고 정상적인에도 불구하고 현역 징집 대상인데도 어떻게 운 좋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운 좋게 군대를 더 고생 안 하고 18개월로 그냥 끝낼 수 있는 단기사병으로 그렇죠. 갈 수 있는 일이 사실 제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의 방위가 급작스럽게 모자라 갖고 해안 쪽에 이제 그 병력들이 부족할 때 그렇게 1급 징집 대상자들도 다 방위를 보내는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동권역에 우리 또래 동기들이 보면 그 지역이 그랬겠죠. 예, 그 그래서 의외로 현역 징집 대상자인데 방위를 갔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다녀왔던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야 아들이 집이 하나인데 어떻게 거기를 가냐.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형들은 다 현역 다녀오고 매형들 심지어 장교도 있고 그런데
야 이건 나는 아들 하나인데 난 너무 이렇게 체면이 안 선다. 아들이 현역을 가야 된다. 어머니 생각이 좀 독특하시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뭐 편애하면서까지 그렇게 키우신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그래서 군대를 어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 말씀 순종하고 전 현역금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논산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특전사 차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군생활을 또 특전사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여튼 어머니는 야 군생활 잘했다. 오히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고, 네, 더 강하게 좀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라고 뭐 이렇게 편애하거나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더 총애를 받게끔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게. 아유 특전사 근사하죠. 근데 특전사 근무는 어느 지역에서 하셨어요?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네. 네. 아이고. 하여튼 어머니 훌륭하시네요. 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방위를 보내겠니? 이거 절대 제가 이제 현역이 신기하네. 아닌 방위를 다녀오신 분들을 폄훼하거나 그런 건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죠. 갈 수도 그 당시엔 그랬었어요. 네. 현역들은 방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은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길게 하니까 좀 속상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시고 이제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면 신학교는 바로 가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전공은 사실 이제 사범대를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했었는데 살짝은 있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고3 때 진학을 할 때 나도 신학교를 가볼까? 왜냐하면 목회자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영역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것도 귀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짝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깊게 생각은 하지 않았고 크리스찬 교사가 돼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좀 교사가 되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사범대를 갔는데 군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할 때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겠구나. 그때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은 뭐 지금도 뭐 어디 현직에서 지금 뭐 교감 선생님 하고 있는 동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동기들은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전공 공부보다는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전공하고는 좀 멀어지는.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서 바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그럼 케이스입니다. 사범대학에서도 전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리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지리교육. 예. 그렇군요. 뭐 지도도 그리고 뭐 그런 그렇군요. 어쨌든 그것도 좋은데 뭐 그래서 대학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신 거네요. 그러면 총신대. 예. 그러면은 신학교 가실 때 뭐 집안에서는 다 찬성하시고 좋아하셨나요? 예, 뭐 반대하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누님들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앞서도 뭐 누님들이 많으면은 좀 뭐 다 대개가 그렇진 않지만 좀 유난히 뭐 누님들 많은 집들은 보면 누나들이 좀 극성스럽. 관심이 높죠. 어떻게 막내 동생이 일거수일투족에 관심도 높고. 그래서 좀 피곤해서 그런 게 이제 싫기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지. 그런데 뭐 너가 그럴 만한 소양이 되냐. 이제 그럼 평가를 또 하시는구나.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판들을 검증을 이제 가족들로부터 받았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형 많은 집이랑 정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 많은 집들은 뭘 하든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반면에 적극적이죠, 되게. 누나들은 적극적이죠. 위하고 공감 능력 뛰어나고 많네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이제 안 말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하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가족들이 다 환영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신대문 다니면서 그냥 그때는 참 뭐 모르고 그냥 학교 3년을 훌떡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동기들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아마 다니셨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고 그쵸. 저는 나중에 이제 후회를 했지만 뭐 또
뒤에 가면서 이야기를 좀 또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신학생으로서 참 창피할 정도로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거의 친구들은 많고 네. 네. 교제를 많이 하셨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학교 수업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원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오면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공부하고 이제 저희 충신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 전에 동계 강좌라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학생들을 이제 두 달 동안 그 요맘때 요맘때 가잖아요. 소위 말해 가둬놓고 이제 원어를 시키는데 그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축구공 들고 그냥 운동장 나갔어요. 수업 끝나고. 그러니까 좀 미친 전도사 도대체 누구냐 할 정도로 다 공부하고 뭐 다음날 퀴즈 봐야 되는데 시험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구공을 들고 나갈 정도로. 그러면서 거기서 축구공으로 운동장에서 만났던 신학생들이 지금까지 영원한 이제 동역자가 돼서 지금도 절친한 사이들인데 3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나중에 후회했죠. 예. 운동권의 최고군요. 네. 여기서 운동권은 무브먼트가 아니라 스포츠 쪽에. 근데 왜 이 총신대학원은 또 학생 수가 많잖아요. 많죠. 예. 네. 예. 그 뭐 수백 명 이렇게 거의 1,000명 가까이 아닌가요? 네,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한 600명 됐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동기들끼리도 되게 많고. 뭐 지역별로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이제 친구들 사귀고 동지가 사귀고. 근데 지금도 뭐 완전히 중마고가 돼서 지금도 정말 친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600명이 다 친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있겠죠. 나이대도 좀 비슷하시거나 뭐 취향도 좀 비슷하시고. 그러면 이제 3년 신대원 마치시고 그때는 어떻게 서울 생활하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지금 우리 여기 춘천에서 이제 여기 국도 타고 내려가면 고성군 있죠. 고성군 속초의 고성군. 강원도 제일 북쪽에 있는 고성. 그걸 춘천에서 내려가면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진부령을 타고 내려가면. 진부령 타고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이제 고성군 있죠. 고성 있죠. 고성군 간성읍에서 제가 이제 신대원을 진학하면서 바로 처음 이제 교육전사로 시작했던 곳이 고성중앙교회라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주말마다 고성까지 가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되게 멀었을 텐데. 양지, 경기도 양지에 그렇죠. 이제 신대원이 양지에 있어가지고 경기도 양지에 있어서 3년을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그러셨군요. 하면서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강도사 될 때까지. 네네. 그 교회에서 이제 거의 한 5년을 사역을 했는데. 뭔가 이제 시골이었지만 간성읍이 그래도 이제 읍내에 있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있는 교회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이 참 재밌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신 우리 한남성 목사님이 지금 강촌에 와서 이제 따로 사시는데 원로 되시고 나서 담임 목사님 한남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실 때 밑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나름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서 사역에 참 재미를 많이 붙였어요. 뭐 열매들이 있었고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은 좋았어요. 그러는 동안 막 업이 돼서 사역에 재미도 있었고 그랬는데 항상 집에 돌아오면 뭔가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건 뭘까? 그런 고민을 하던 가운데 뭔가 외향적으로는 뭔가 사역의 열매들이 있고 결과는 있고 하지만 제 내면은 뭔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 받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목회를 계속 나중에 안수받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됐고 와이프랑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좀 사역을 쉴까 쉬고 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좀 다시 해볼까? 이게 이제 안수받기 전에 그런 증후군에 시달리는 전도사님들이 제법 있으시죠. 특히 그 마음이 좀 순수하고 이런 분들일수록 고민들 많이 하시죠. 막 전도사 막 6년 차, 7년 차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자. 그러다가 이제 교회 사임을 하고 정말 목회를 또 하지 않을 요량으로 3년을 쉬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이게 한 30대 초반쯤 지나갈 텐데. 그러는 과정 속에 쉬면서 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쉴 때 뭐 사실은 입에 풀칠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뭐 일을 생계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참 뭐 순수했던 건지 철딱서니가 없었던 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때 사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4살, 5살 이럴 때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집안 양쪽 집안에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본가에서나 누나들이 난리가 났겠네. 당연하죠. 처가 쪽에서도 그렇고, 야, 근데 특히 처가에서는 저의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못 하고 누나들이 이렇게 그냥 돌려서 이제 돌렸어요. 처제들이나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네. 저희 본가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 하냐? 그렇지. 처 자식이 있는데 너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냐? 이제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사역이 돈벌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쉬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이제 저희 동기 아까 제가 동기들 얘기했는데 동기 중에 신대원 졸업하고 그 동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차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제 옛날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총신 신대원에서 이제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나오셔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인가가정의 학교는 아니었는데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물론 평시도들도 모여 있고 그런 이제 구약학, 신약학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한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는 거 쉬는데 그냥 쉬지 말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바로 뭐 어떤 잡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또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학위 공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목회나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 맞아요. 있고 이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했죠. 그래서 정말 생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랬는데 또 들어오려면 입학을 하려면 특히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그러니까 사역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모님도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을 했더니 사실은 거기서 같이 공부하던 이제 그 성도들이 아름아름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거 받고 공부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됐고 그런데 이제 획기적인 건 이제 그때 그 시간이 저에게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좋으시긴 했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목회를 접을 생각을까지 하면서 귀한 시간을 갖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란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것처럼 신앙을 우리가 보통 시작을 할 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처럼 제가 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부 관계도 아이들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저희 부부가 건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부부가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한 모멘텀이 됐고 아이들도 다시금 성장하고 회복하는데 그래서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데 굉장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대원 다닐 때 공 들고 그냥 학교 운동장을 나갔다고. 그래서 오히려 신학 공부를 좀 등한시 했었던 것에 대한 약간 반성? 오히려 그때 제가 장로교니까요.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기를 세우는 그래서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아요. 쉬면서 오히려 좀 더 그거 이해됩니다. 그러다가 목회까지 접을 생각을 하던 시기에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좀 그런 계기가 오히려 또 되는. 이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도 또 아주 좋은 관계 유지하시겠네요. 보면 많이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은 목사님들 중에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고민했던 거 이거 할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어떤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이제 확실히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교회 사역 현장으로 돌아오셨나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그 처음 이제 신학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 초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이제 한참 연배 위인 형님뻘이 되는 이제 동기 분이 계시는데
강원도 정선에서 장애인들 데리고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를 오랫동안 개척하고 신학생 때부터 했던 분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간호 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간호 자격이 있다 보니까 네. 사모님 혹시 저 그런 자격이 있는데 그 지금 쉬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내려올 생각 없냐. 그래서 와이프도 와이프인데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같이 살아본다는 거 어떻게 보면 24시간을 사람들하고 일거수일투족 거기에 심지어 장애인들도 있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좋겠다. 특히 이제 아이들은 아직 그때 초등학교 막 이제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여가지고 이런 시골 정서에 데리고 가서 살면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좋겠다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애들 졸업할 때까지는 한번 들어가서 거기 그 형님 도와주면서 그 형님 목사님 도우면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3년의 쉼을 통해서 저만의 신학이 정립이 되고 저만의 어떤 설교의 가치관이 딱 세워지다 보니까 1년에 가서 이제 도와주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참 재미있었고 보람됐는데 저만의 어떤 컬러와 저만의 어떤 분명함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설교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떤 불화가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개척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개척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마음속에는 이제 고향이 강릉이라서 강릉을 일단 배제시켜놓고 사실 기도를 했어요. 영동권에 대한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가도 강원도 영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뭐 속초나 양양, 뭐 삼척, 동해 이런 데를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딱 일주일 됐는데 기도하고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제자들 교회에 개척하셨던 일대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 일대 목사님이 김창수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선교단체 IBF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일대 목사님은 간동대학교가 그 당시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안에 대학교회가 있었는데 대학교 부교육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선교단체 학생들하고 이렇게 조인돼 갖고 사역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좀 이제 안면을 두고 이제 알게 된 사이였는데, 제가 이제 개척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10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냐, 어디서 사역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제 정선에 와서 이렇게 장애인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박 목사 혹시 뭐 개척할 생각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척 기도를 딱 지금 시작하고 일주일밖에 안 됐고 누구에게도 우리 어머니 외에는 내가 기도 부탁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웃었는데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응답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 개척 교회는 아닌데 개척 교회 같은 교회야 이러는 거예요. 개척 교회는 개척 교회지 개척 교회 같은 교회는 뭐냐? 그렇죠. 네,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교회가 사실은 좀 내가 목회에 좀 고전을 했어. 그래서 나는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집사님 한 분 남았고 선교단체 JDM 선교단체 지체들이 몇 명 학생들이 나오고 있어. 이런 교회 상태야. 그래서 근데 내가 여기 집사님 한 분하고 여기 선교단체 지체들을 생각했을 때 다 선교단체 성향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학생들이고 이러니까 약간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해봤던 목사님이 오시면 이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가 생각이 났어. 전화한 거야. 그러더라고. 그분은 우연히 한 게 아니시네요. 진짜로 목사님 생각이 나서 한 거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강릉 사람이라서 강릉 정서도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교회로서는 몇 명 남진 않았지만 박 목사가 좀 오면 이들에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뭔가 해주고 떠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강릉은 배제시켜놓고 기도했는데. 그래 알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하루 평일날 이제 강릉 내려와서 정선에서 내려와서
교회 예배당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한 게 이제 2010년 5월이었고 2010년 6월에 한 달 만에 이제 청빙 받기로 하고 몇 명 되진 않았지만 청빙 받기로 하고 제안을 받고 내려온 거죠. 네. 그럼 그 김창수 목사님은 이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김창수 목사님은 논산에 가셨어요. 네. 네, 논산에서 지금 목회 너무 잘하고 재밌게 하고 계시고. 예. 야, 근데 목사님 계속 그 신학교 갈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영동 지역에서 계속 네. 계셨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그다음에 정선. 네. 그러니까 부교육자의 네. 생활은 뭐 거의 뭐 많이 어떤 타지로 많이 다니지는 않았던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강릉 이렇게 하신 거네요. 처음에 와서 뭐 개척교회 같은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개척교회 같은 교회 이 교회에 뭐 그냥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네, 개척된 지는 뭐 10년, 9년 정도 됐지만 아직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모이는 인원이 적은 교회. 그러나 대부분 구성원들은 젊었겠네요. 예, 일단은 뭐 20대 초반에 우리 선교단체 활동을 제대 활동하는 지체들이 좀 몇 명이 있어가지고 그런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와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이 지금도 많지만 제가 좀 청년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청년들 사역 중요한데 그 친구들한테도 그렇지만 여기 어른들 사역에도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뭐 빈말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하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얘들을 섬길 수 있는 어른들을 보내주지 않겠냐. 그랬는데 진짜 제가 와서 한 2년 뒤에 지금 현재 아까 목사님께서 원래 위치가 어디였냐라고 하셨던 교동택지였었는데 제가 이제 왔을 때는 그 교동택지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강릉 홈플러스 근처에 있는 그 옥천동으로 나오면서 이사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어른 성도들이 1명, 2명 전도도 되고 어른 성도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진짜 어른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중요하죠. 사실 교회는 온 세대가 다 있어야. 그렇죠. 어린이만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청소년만 많은 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게 하는데 무슨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어요? 교회? 저희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위치한 곳이 강릉에 이제 인력 회사들이 좀 저희 예배당 근처에 많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중앙아시아권에 있는 뭐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서 우즈벡 이런 데서 온 노동자들이 강릉에 많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하죠? 주로 강릉에 와서?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 이제 안인 화력 발전소를 짓느라고 대거 아마 그때 노동자가 투입됐던 것 같아요. 그러느라고 이제 많이 강릉으로 모였던 것 같고 지금 저희 예배당 근처에 그들이 처음에는 남성들 혼자 싱글로 왔다가 한 7년 전에는 남성들만 보였어요. 중앙아시아 남성들 노동자들만 보였는데 한 5년 전부터는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에서 이제 아내들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또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세대가 구성원이 돼서 지금 저희 예배당 근처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 노동자들이. 근데 가족 단위로 살면 좀 안정적이네 그래도. 그런데 약간 저희 동네가 저희 예배당은 이제 약간 이제 대도로를 끼고 있는 쪽이라면 우리 교회 뒤쪽으로 약간 슬럼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방값도 싸고 이러니까 저렴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텔 사업을 숙박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다 전환을 해서 그들을 위한 월세방을 다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전환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을 향한 어떤 좀 사역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꽂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현재.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릉시에서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세우게 됐고 저희 교회 근처에. 그래요? 그래서 강릉시가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가 들어오고 그 센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요. 진짜 외국인이 많은 모양이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일종의 관리도 되고 지원도 되겠죠.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뭐 그런 사람들 많아지니까 교회는 항상 뭐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도 대상이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 목회가 그렇듯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막연했었는데 저들보다도 1세대들이 대부분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무슬림이니까 쉽지 않고 그들을 전도하는 게 좀 코카소스 인종들 아닌가요? 예, 좀 그렇죠. 몸집도 좀 크고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분들이 노동력이 그래서 되게 보니까 노동 시장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인력을 굉장히 고퀄리티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 또 꾀부리지 않고 일도 하시고 그분들이 되게 성실하시대요. 추위에도 좀 강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인력 시장에서는 되게 고급 인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고 뭐 심지어 어떤 데는 보면 저희 예배당이 이제 전용적인 어떤 그런 그 전형적인 이제 교회 건물은 아니고 그냥 상가 건물인데도 뭐 그렇게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2층, 1층도 다 상가인데 주차장이 넓어요. 상가 주차장이. 근데 어떤 데는 보면 라마단 기간에 자리 깔아놓고 그 주차장 한 퉁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막. 그래요? 예,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고요? 예, 그런 사람이. 이례적이네요. 예, 이례적인.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사명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전환이 됐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근데 1세대들은 워낙 극단적인 신앙인들일 거고 저 2세대들을 타깃으로 삼자. 뭐 전략이 좋네요. 예, 그래서 2세대들은 아무래도 여기 오면 동화되고 신앙적인 것도 아마 희석될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한국말도 잘하던데요. 예, 거기서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이제 한 3년, 4년 자란 아이들은 한국말 정말 잘해요. 그렇죠. 예. 저는 우즈벡 분들 만나면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말 이렇게 잘한다고 이제 이런 우수한 분들이 오신 건지 아니면 원래 이분들이 뭐 언어적인 재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대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한 끝에 쟤네들을 스포츠로 좀 다가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가서 이제 목사의 신분을 밝히면 조금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이걸 뭔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할 것 같아서 전략을 좀 세웠어요. 제가 또 스포츠에 관심 많고 사실은 뭐 이게 좀 뒷얘기이긴 한데 이걸 하려고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는데 전공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삶을 나중에 이제 은퇴도 좀 일찍 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부캐 같은 부가적인 캐릭터를 갖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나이가 한 50 됐을 때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전부터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실행으로 옮겨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스포츠를 전공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어디서요?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셨구나. 그래서 강원도 오립대학교에 주문진 있죠. 또 제가 또 입학할 때만 해도 또 학비가 면제가 시작됐어요. 학비 전액 지원, 도에서 지원해주는. 뭐 무슨 만학도 지원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전학생 지원이에요. 전학생. 네,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그래서 도립대학교가 재작년부터 지금 학교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맙기도 하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했고 나중을 위해서 뭔가를 배워놓고 뭔가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 놓자라는 차원에서 그냥 막연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 스포츠 관련된 종목들 뭐 관련된 뭐 라이센스를 되게 많이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체육 지도자 관련된 것도 많이 따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최근에 이제 대학 다니면서 사귀었던 과의 학생들하고 마음이 맞는 학생들하고 이제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스포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로 제가 단체 대표로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포츠를 좀 가르쳐 줄까 하는데 봉사 차원으로 되겠냐 그랬으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그럼요,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작년 가을부터 축구 교실을 시작을 먼저 했고, 그래서 이 아이들 너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의외로 뜻밖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골 교회에서도 시골에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 소외 지역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 교단에 이제 교회 중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 좀 모이는데 목사님 그 좀 아이들 스포츠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네.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 교회 그 지역의 그 아이들하고 강릉시 구정면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시골에 있는 아이들 한 12명 정도 아이들이 마침 이제 신청을 했고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20명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 못한다. 그래서 일단은 한 5명만 보내달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방학 중에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가르치고 또 저랑 같이 이 뜻에 맞춰서 같이 하는 청년들 중에 축구 선수 출신들이 있어가지고 이 학생들인데 걔네들이 다 코치로서 역할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치가 저를 포함 4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들 한 15명을 지금 16명이구나. 네, 네. 아이들 축구 지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되게 재미 붙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이게 지금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예 이 아이들로만 이 중앙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로만 봄되면 강릉시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따로 팀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이 팀이 어디 이제 아마추어 대회라도 나가면 정말 주목을 받겠네요. 네, 그럴 지금 제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목받고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이슬람 선교의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상당히 그 요즘 시대에 맞는 전략을 목사님 쓰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담임 목사라기보다는 네네. 이러한 지역 사회의 소위 말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네네. 이거 또 일종의 NGO 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NGO 단체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수용이 되고 실제로 지역 사회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네. 이거 좀 그 이름이 뭔가요, 목사님?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강원도 춘천에도 방송국이 하나 있잖아요. 지원 방송이라고. 네, G1 강원이어서 이제 G1.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다른 의미로 그걸 알면서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토털 스포츠 클럽 G1이에요. 그러면 G1이란 방송국이 있는데 이렇게 오해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유명해지면 그러나 사실은 보관은 그 안에 숨은 뜻이 있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네, 구원이고 강원 구원.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를 다 접목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대, 30대 여성 축구팀도 만들었어요. 강릉에. 네. 그래서 거기도 지금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도 지금 한 20여 명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동호회 치고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동호회죠. 네, 대한축구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25년도부터는 이제 여성 대회도 아마 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거기 감독이고 우리 코치들이 여성들 코치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어디 경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있어요.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이게 교회 사역으로 전폭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춰지는 일이라서 강릉에 이제 샘물감리교회라고 있어요. 박성진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에서 최근에 2년 전에 교회 내 풋살장을 만든 거예요. 고맙게도. 근데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될 줄 몰랐죠. 근데 저희를 위해서 또 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축구 지도는 이제 거기 이제 대신 이제 밤에 야광등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는 없는데 낮에는 지도가 가능해서 아이들 지금 말씀드렸던 아이들 지도는 그 이슬람 아이들 지도는 그 교회 풋살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일단 뭐 교회 마당은 무조건 밟았네요. 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여성 축구팀은 우리 대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강릉 원주도대학교에서 대학생이면 누구나 운동장을 학생 자격으로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중에 대학생 강대 학생들이 미리 딱 한 달치 빌려놔요. 그러면 대관해놓고 그렇고 이제 거기서 아주 마음 놓고 강릉대학교 학군단 보조구장이 있어요. 한 8대8 축구할 수 있는 사이즈 규모 풋살장보다는 좀 큰 그런 보조구장이 있는데 학군단 보조구장도 강대 우리 멤버들 중에 강대 학생들이 빌려놔요.
근데 제가 참 이게 고무적인 건 목사가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 지금 한 15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물론 목사는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 사역을 하니까 교인들과 관계를 하면서 지내는 게 맞는데 이게 교인들하고만 계속 교통을 하니까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는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영역을 딱 발을 딛고 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성 축구팀을 만들 때도 처음부터 제가 이걸 내가 목사라고 신분을 밝힐까 했더니 우리 딸이 아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역반응일 수 있어요. 그냥 감독으로서 그냥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좀 벌어졌어요. 당연하죠. 네. 그랬는데 뭐 다들 뭐 반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너무 편하고 그 친구들이 지금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열심히 훈련 나와요. 20, 30대들이 너무 재밌게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한층 고무돼서 올 이제 봄만 되면 이제 대회 나갈 생각을 해요 지금. 이야 대단하시네요. 이 이야기 이제 2부에서 계속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네. 1부 마지막 곡은 우리 조은이 부르는 생명의 회복자 찬양 듣고 2부에서 우리 박종현 목사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첫 곡은 박진희가 부른 주의 은혜라였습니다. 오늘 강릉 제자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종현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박 목사님께서 이 제자들 교회 사역도 교회 사역이지만 토탈 스포츠 클럽 G1 네, 이걸 운영하시면서 지금 강릉시하고도 협의하고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하고도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 자녀들을 데리고 축구팀을 만드시고 네. 또 강릉이 여성 축구 동호회 네. 이렇게도 만드시고 상당히 바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교인들한테 미안하지만 제 방향이 이제 네.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닌데 방향이 이제 스포츠 선교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네.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올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목회에는 제가 아무래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네. 이제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좀 그렇게 꾸려가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아예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후임으로 이제 목사 청빙을 해서 그 목사님과 이제 이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어떤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우리 교인들이 좀 적응할 시간도 좀 드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포츠 선교에 대한 네. 확신도 있으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러닝 크루도 만들어서 운영하세요? 예, 그 러닝 크루는 이제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몸 관리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평소에도 한두 명씩 뭐 이렇게 러닝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이거 요즘 제일 핫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젊은이들이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또 천혜의 자원인 경포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둘레길을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는 요 소양호. 그렇네요. 소양강. 네. 여기도 많죠, 맞아. 예. 네. 강릉에서만 또 누릴 수 있는 경포수를 거의 돌면서. 근사하죠, 네, 거기가 딱 한 4km 한 바퀴를 돌면 한 4k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성도들이 이제 한두 명씩 그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 다 하실래요? 그래서 뛰죠 뭐. 뭐 체력이 남는 건데 이러면서 체력이 남는다고요? 이야, 부럽네요. 예, 주일 오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성도들하고 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동호회는 아니지만 동호회 같은 어떤 느낌의 이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유양시작한 거 내가 이런 축구팀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동호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러닝 크루 G1 지구 한 바퀴 돌자. 주요. 그 러닝 크루 G1이라고 그거는 또 팀 이름을 만들고 이제 뭐 이렇게 각종 대회도 지난번에 그 양양에서 마라톤 대회도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번에 뭐 또 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멤버들 중에서 울산 태화강에 있는 태화강 마라톤 대가 있대요. 2월에. 뭐 거기 또 나갈 생각하더라고요. 네. 춘천 마라톤 대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전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울트라 무슨 마라톤 있잖아요. 뭐 한 100km 뛰대요. 그러니까요. 전 뭐 보면서 그걸 하려고 남미를 가시고 뭐 대단합니다.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마라톤 뭐 제가 만드는 건 아닌데 러닝 크루를 교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모임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모임 또한 역시 믿지 않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이렇게 교제권이 들어오면 또 선교하고 또 전도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스포츠 선교를 하게 되면 그 모임도 좀 일약 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아직은 이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수영팀도 제가 하나 만들어놨어요. 수영도 잘하세요?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습니다. 인명구조 자격증? 그렇군요. 뭐 물에서 하는 거, 뭐 땅에서 하는 거, 공 가지고 하는 거 다 하시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수영팀도 제가 이제 수영을 다니다 보니까 수영하면서도 전도도 한 청년도 있어 사실. 수영을 하면서 전도는 어떻게 하나요? 예, 바다에 나가서 바다 수영하다가 알게 된 청년인데 그 친구도 체육을 전공한 친구인데 어떻게 계기가 돼서 그 친구도 전도에서 지금 저희 교회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요. 뭐 확실한 그 사례가 있으시네요. 그리고 그래서 스포츠만한 게 없다 요즘은 매개가 그런 하여튼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영팀도 최근에 하나 만들어서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인데 그 뭐 이쪽 스포츠계에 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은 잘 모르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년 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험도 있고 건강검진도 있지만 조금 더 진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활 스포츠권으로 들여오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국력 신장이나 국가 예산 낭비도 덜 된다라는 게 병원에 안 가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장치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호회들을 공공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도 나중에 국가 예산을 받아서 명실공히 국가의 클럽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국가 예산 받아서 사실 운영을 하고 국가에 보고하고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슬람 선교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세상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좀 발휘하는 선교사로 살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 눈에서 빛이 나네요. 뭐 이렇게 아주 뭐 반짝반짝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제법들 계세요 실제로. 예, 그리고 이게 구기 종목뿐 아니라 이게 무도 쪽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단체 경기들이 되게 이제 옛날의 단체 경기는 조기 축구가 대표적인데, 그렇죠. 근데 조기 축구는 뭐 하고서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화되고 커리큘럼화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원하는 거는 결국 합리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할 텐데 그렇죠. 여기에 지금 목사님이 발맞춰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좀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는 사실 동호회 치고 너무 체계적으로 가르치거든요. 동호회 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왜냐면은 자기 자랑이 확신이 있으시네요. 왜냐면은 제가 그래서 우리 코치들을 두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 단체를 통해서 선교 전도도 목적이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젊은 스포츠 전공자들의 고용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한 5년 뒤에는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받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를 전공하거나 엘리트 출신 선수들이 사실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이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과 지금 같이 하는 친구들을 벗삼아서 또 마찬가지지만 이 친구들이 정말 지도자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지금 코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비선출일인 내가 봐도 내일을 위한 준비가 지도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호회를 운영하고 유소년을 가르친다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코칭 회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만나면 2-3시간씩 토론합니다. 그리고 세션을 짜요. 다음 수업에 어떤 훈련을 할 것인지. 그게 선수 출신들은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만들고 이거를 좀 그들에게 몸에 배도록 좀 만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같이 지금 코치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도 더 좋은 단체나 더 좋은 구단으로 몸을 옮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궁극적인 거고요. 여기서 연습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더 넓은 데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을 짜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실제로 이제 이걸 연습을 레슨을 받고 훈련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여러 군데 가서 그러니까 해봤지만 정말 고퀄리티 교육을 지켜주시는 것 같다고. 올해비 10,000원, 20,000원 내고 이런 교육 받고 이런 동호회 활동한다면 정말 의미 있다 이렇게 다들 해요. 지원이 최고군요. 네. 네네. 그래서 한번 이제 대한축구협회 강시축구협회에 이제 그 저희들 선수 등록하고 팀 등록을 하러 이제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강시축구협회 전무님이 하루 연락이 왔어요. 아니 대부분 동호회들이 뭐 이렇게 등록하고 다 그냥 해체되더라. 특히 여성 축구팀인데 뭐 하겠냐. 처음부터 하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발을 딛지 말아라 하면서 약간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팀 아니다 하고 제가 이제 자료를 막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션 준비해갖고 매번 훈련 이렇게 한다 하고 제가 훈련 일지를 보여줬어요. 그때 그 전무님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트 출신들도 이건 태능 쪽이다 뭐 이런 거죠. 초중 고등학교 전문인들을 가르치는 학교 운동부도 이렇게 일지 써가면서 하지 않는데 와 대단하네요. 그때 일지를 보더니까 아니 제가 사실은 소문을 들었는데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금방 들어갔더라고요. 정보가 다 있죠. 예,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쓰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데 혹시 내년에 25년도에 강릉에 있는 각종 축구대회 경기 감독관으로 좀 들어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감독관 이런 거 가면 전문성이 있는 목사님이라 그러면 더 공정하게 볼 것도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제안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쪽으로 아예 진짜 몸담고 그렇게 관련된 영역으로 들어가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준다는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목사님이 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선배들 쪽에서는 사실은 목사가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좀 터부시하고 반대시했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쪽의 어떤 진로와 함께 이건 이중직이라기보다는 뭐 목회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문성 있는 길을 하나 더 열어가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카페라든가 아니면 공부방 정도에서만 이렇게 있었던 제한적이던 진로가 지금 목사님 같이 이런 스포츠 혹은 유소년 클럽 이런 쪽으로 해서 간다면 결국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일종의 코치 같이 하면서 접촉점을 늘려가는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길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이 여성팀에도 요즘 성 정체성이 좀 무너진 친구들이 많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우리 팀에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다행이다. 이 잘 됐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잘 만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봐서 저 친구들하고 교제권을 계속 형성하면서 저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훅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선교사네요. 진짜 선교지에서 일하는 거죠.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글쎄 성소수자들을 직접 만날 기회는 사실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제가 또 직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좀 또 보면 공격적인 목회와 선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것도 이런 것에서 확신을 얻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분명히 요 관련자들이라든가 전문인들이라든가의 눈에도 목사님의 그런 꼼꼼하고 성실하게 하는 진정성 그리고 뭐 준비되어 있는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목사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어가는 그런 길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신대원생들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사실 목사님은 좀 특별한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이제 노년에 나중에 목회를 은퇴하고 났을 때 뭘 하지?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저희 노회에서 한 3년 전에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회가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중에 하나가 목사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발제해서 좀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를 딱 지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의 평생 교육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발제자로 제가 나서서 그걸 발표를 하고 더 고민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사실 계기가 됐던 거예요, 제가. 그 계기가 없었으면 아마 저도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을 위해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막 진행될 줄은 저는 차마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스포츠라는 영역이 뭐 60대에서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제가 뭔가 몸으로 익숙하게 만들고 제가 연습해보고 제가 몸으로 해봤을 때 좋은 거지 나이 먹고는 따라갈 수 없는 일이라. 무엇보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죠. 이게 또 되는 거죠. 그런 거 내가 나의 성향과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분야 그렇죠. 이런 것과 접목시키는 어떤 전문성 이런 게 좋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목사님 뭐 말씀 들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50대의 어떤 새로운 진로를 찾아내고 가고 도전하는 모습이 아주 근사하고요. 그렇습니까? 되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열심히 성실을 하는데 하던 대로 하는 관성이 많잖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시작점 자체가 저 외국인 노동자들 많은데 저 외국인 노동자들 가족이 늘어나는데 저 자녀들을 어떻게 전도하지?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 사역이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으로 더 있으시겠네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다 갔네요. 아이고. 오늘 우리 강릉 제자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스포츠 선교사라고 하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영 목사님과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마지막 곡은 곽재혁이 부르는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양 드리면서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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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